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목표 하나씩 세워두었습니까? 지킬 수 있다 없다 이건 또 다른 문제고, 전 올 한해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겠다, 아니 화가 난다고 하여도 겉으로 표시 내지는 않겠다, 온화한 사람으로 살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가능할까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레지오네어스 병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한국말로 제향군인병이라고 한다는데, 1976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향군인의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많은 숫자가 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어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병이라고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는 지난 크리스마스와 연말 행사 동안에 이 제향군인병에 감염되어서 지금까지 7명이 입원을 했다면서 이 시기에 시드니 시내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증상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공식 경고는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 이전 10일 동안 시드니 시내를 방문한 사람들 중에 고열, 오한, 기침, 호흡 곤란 등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의료시설을 방문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레지오넬라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 이후 심각한 폐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분포는 여성이 3명, 남성이 4명, 연령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보건부에서는 특히 더 유의해야 한다고 특정한 지점이 있는데, 시내의 바흐스트 스트리트, 서섹스 스트리트,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그리고 서큘러키 지역입니다. 제가 시드니는 좀 알아서 그냥 길 이름만 봐도 이거 시내 한복판이고, 크리스마스에 연말에 불꽃놀이에 이 근처 지난 사람 하면 수백만은 그냥 넘어갈 텐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런지 걱정부터 됩니다. 멜번의 각종 매체도 지난 며칠간 시드니 시내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증상을 모니터링하라고 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에 따르면 이 세균 잠복기는 한 10일 정도 된다고 하고,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물이나 수분으로 전해진다는데, 건물 내의 에어컨, 특히 물을 이용한 쿨링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 미세한 수분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은 정원에 사용하는 포팅 믹스에서 흡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내에 있는 건물의 쿨링 시스템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설명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그닥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집에서 테레비로 불꽃놀이 보고 고기 구워서 술 한잔하고 그런 것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 지난 1월 1일 시내에 나가서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15%의 휴일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점심을 사 먹어야 했었는데, 요즘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렇게 추가 요금 내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와중에 빅토리아주의 두 번째 도시 질롱의 한 식당이 10월 27일부터 1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10%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피크타임 서차지, 한국말로 해보면 성수기 추가 요금 이 정도 되겠다. 그렇게 추가 요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시기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여서 식당을 운영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미리 다 계산해서 연중 판매가 정하여서 1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여서 손님들 혼란과 불만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늘어난 원가, 그러니까 음식 재료가 되는 원재료 가격 외에도 가스비나 전기세, 보험료, 면허 비용 안 올라간 게 없는데, 이걸 어쩌지 적용해서 판매가를 어떻게든 균형을 맞춰 올렸는데, 거기다가 특정 기관에 직원 확보 어렵다는 이유로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를 또 감안하여서 판매가 올리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식음료 업계는 일용직, 그러니까 캐주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당연히 때만 되면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나마 좀 나아질 거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사업 특성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당 측에서 원 명목이 되었던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이 합법이냐? ACCC에서는 몇 %의 추가 요금을 받을 것인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메뉴판이든 게시판이든 손님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휴일 추가 요금이 되었건 성수기 추가 요금이 되었건 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다가 월요일과 금요일에 또 추가 요금, 최근 들어 가장 바빠지는 목요일 추가 요금, 이런 식으로 1년 365일 추가 요금 붙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오늘은 또 추가 요금 없는 날 이러면서 따로 표시하는 날이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빅토리아주 질롱과는 호주 반대편에 있는 퍼스에 있는 한 펍에서는 추가 요금 말고 다른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퍼스에서 45분 정도 가면 컨트리 음악 틀어주는 파커빌 타번이라는 펍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기로 지난 연말, 특히 가장 대목인 크리스마스 당일에 테이블 5개를 예약한 45명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지난 한 주 노쇼가 149명이었다고 합니다. 펍의 페이스북에 나온 내용으로는 일요일에 30명짜리 예약 하나, 20명짜리 예약 하나, 따로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30명짜리 예약 하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자리가 없어서 안내를 못 해주는 상황에서 화가 잔뜩 난 손님을 겨우 돌려보냈는데, 같은 시간에 24명짜리 예약한 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펍 측에서는 그동안 고객들을 존중한다는 마음에 한참 미뤄왔던 예약 취소비 받는 것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9명 이상 예약일 경우만 적용되고, 예약 시간 최소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예약 취소비는 1인당 10불이라고 합니다. 아까 추가 요금처럼 예약할 때 카드 디테일 주는 것이 거의 상식화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거 안 하는 곳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임대 공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 시장에 투입되는 주거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택 임대료는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고금리라고 하여도 차라리 집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들보다는 외곽으로 나간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들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롭트랙이 부동산 가격이 가장 저렴한 호주의 지역들을 분석해서 자료를 내어놓았습니다. 먼저 하우스, 단독주택의 경우 가장 저렴하게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 곳은 레인지웨이라는 서호주의 한 동네로 가격이 20만 불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고 쭉 리스트가 이어지는데 대부분이 아웃백이거나 아웃백에 준하는 그런 동네들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톱10이 따로 있는데 역시 동네 이름도 좀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딴 나라 얘기처럼 느껴져서 그나마 범위를 각 주의 도심 지역에 있는 동네로 줄여서 만든 톱10 리스트도 있습니다. 하우스의 경우 남호주의 엘리자베스 노스가 36만 8천 불로 가장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동네로 분석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유닛의 경우는 서호주 퍼스 남서쪽에 위치한 오렐리아가 23만 5천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버린 어느 한 구석 저렴한 곳이 없는 뉴사우스웨일즈나 빅토리아는 어떤 리스트에도 동네 이름 하나 올리지 못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은 단독주택으로는 머스웰 브룩이라는 동네로 29만 2천 불을 기록하였고,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서쪽 끝에 있는 광산촌인 코바가 공동주택 가격 22만 9천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와서 시드니 지역에서는 트레기어가 주택가격 중간이 66만 4천 불을 기록하여서 가장 저렴한 동네로 기록되었고, 그 다음이 센트럴 코스트에 있는 윌못이 67만 5천 불, 산리모가 67만 6천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파라마타 쪽에 있는 카라마가 39만 3천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 구입이 가능한 지역은 북서쪽에 있는 인블라라고 하는데, 단독주택이 중간 가격이 25만 1000불이라고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모라는 동네가 24만 6000불이라고 합니다. 역시 도심으로 범위를 좀 축소해서 보면 가장 저렴한 동네로 분류된 곳은 멜튼이었습니다. 중간 가격이 46만 9000불로 기록되었고, 공동주택의 경우 코필드 이스트로 중간 가격 31만 6천불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가 이렇게 나열되는 동네에 집을 사서 거기 이사를 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구입한다는 말은 투자의 목적, 그러니까 나중에 뭐 가격이 오르면 좋겠다 뭐 이런 컨셉인데, 그럴 거면 내가 득 본다기보다 내 손자의 손자가 득을 보는 뭐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좀 이기적인 인간은 딱히 자식한테 뭘 물러줘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인간한테는 따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해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본인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